여러분,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거든요. 테슬라의 다음 인수는 여기? 혹시 머스크가 찍은 다음 투자처는 여긴가요? 주목할 주식과 분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몽키가 관망을 하고 있는, 관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거예요. 주말간에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어요. 머스크가 트윗을 직접 했는데요. 리튬 가격이 미쳤다. 전기차에 리튬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언급할 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리튬 사업에 진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잠깐 트윗한 거 내용 들려드리면요.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이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죠. 이대로면 테슬라가 직접 채굴 정제에 나서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리튬 자체는 거의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아니지만 채굴 정제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공급 대란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뭐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 빅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머스크가 트위터의 대주주가 된 거.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얘기해도 야 머스크 헛소리 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다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트윗하는 경우가 다수였죠. 그러니까 혹시 야 이번에도 리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관련 기업 혹시 인수하거나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불과 3월 25일에도 머스크가 갑자기 뜬금없이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라는 질문을 올렸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때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야 혹시 새로운 SNS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트위터가 그때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일시적으로. 그래서 야 이제 머스크가 이거 트위터 까고 자기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썰이 막 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세상에, 이미 머스크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1월부터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 트위터 지분이거든요. 갑자기 산 게 아니에요. 이때 설문조사 올려놓고요. 자기는 조용히 먼저 산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설문조사 올려놓고 다 사놓고 공시도 늦게 했습니다. 벌금도 낸다고 하죠. 원래 공시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단숨에 트위터 창업자보다도 많고 주요 기관 뱅가드보다 많게 단숨에 9.2%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에 등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리튬 사업 얘기하는 거 보니까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회인 사업이 뭐 있냐 이제 보는데, 리튬이 진짜 미치긴 했더라고요. 여러분 리튬 관련주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테슬라 사실 투자하시면 다 연관이 있는 건데, 리튬이 이제 최근에만 5배, 뭐 리튬 코인입니다. 원자재 웬만한 거 다 오르긴 했는데 이제 5년 내내 오르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올라버렸습니다. 480%.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우려될 만하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차 산업이 클 수가 없으니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이거 보니까 중국도 문제더라고요. 저는 중국은 리튬 걱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크게 기사를 낸 게, 중국을 진짜로 떨게 하는 건 지금 니켈이 아니라 리튬이다. 중국도 알고 보니까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와 다르게 중국도 대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지금 늘어나가지고 수요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대요. 왜인지 봤더니 이때입니다. 이게 중국 리튬 가격인데요.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도 전기차 붐이 한번 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막 리튬 이런 거 채굴 광산 늘어나면서 붐이 불었는데, 리튬 가격이 급락하니까 2018년부터 쭉 급락했거든요. 이게 리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붐이 불었던 리튬 채굴 광산 기업들이 막 파산되거나 프로젝트 무산되고 문을 닫은 거예요. 막 붐이 일었다가 붐이 식으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리튬 채굴하는 광산들은 급감했는데, 급격히 줄었는데, 갑자기 2020년 21년부터 테슬라발 전기차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이제 시대 흐름이 변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지금 리튬 구할 곳은 없잖아요. 공급망 대란까지 있으니까 지금 가격 급증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지금 당장은. 오죽하면은 이번 주에 중국 정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대응을 한 적이 드물다고 합니다. 보통 뭐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요. 관계자 모아놓고 리튬 가격 당장 안정할 수 있는 방법 찾아라 이러면서 이례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 프로젝트가 성과 내려면은 뭐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인데 개발부터 채굴까지 최소 10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리튬 채굴 시작해도 이렇게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10년 소요되니까 당분간은 이게 해소되기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지금 리튬 수요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배래요. 지금부터 잡아도 5배 시장 커지고 금액으로는 6배. 시장이 확실히 사이즈가 커지는 건 명확한데 전기차 굴러다니는 비중은 점점 늘어날 텐데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리튬의 CEO 회사, 물론 자기 회사니까 좀 좋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10년에서 15년까지도 리튬이 부족할 거라고 이번에 또 인터뷰 했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리튬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머스크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미 데뷔를 했더라고요. 2020년 배터리데이 때, 이게 2020년 배터리데이거든요. 테슬라 머스크 여기. 이때도 이미 여기다가 자기가 리튬 매립지, 매장지를 인수했다고 공개를 했었어요. 네바다에 엄청난 양의 리튬이 있는 매립지를 샀다. 채굴할 수 있다. 그리고 조용히 2021년에 특허를 냅니다.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특허. 이미 준비해온 거죠. 그래서 곧 있다가 리튬 막 뭐 어떤 회사 세운다는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팬분들 계시면 아마 더 자세히 알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직접 뭔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리튬주들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테슬라한테 리튬 공급하면서 돈 벌려고 했는데 야 테슬라가 직접 하면 이거 우리랑 계약 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튬주들이 있었는데 물론 성장주랑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것도 있는데 같이 좀 이 머스크 발언에 마지막 금요일날 더 떨어진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트위터처럼 야 머스크도 직접 트위터 잡아먹었잖아. 그러니까 테슬라도 물론 머스크 개인이랑 테슬라 회사는 다른 차원이지만 야 테슬라도 혹시 리튬 기업들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 새롭게 언제 다 채굴하고 만들겠어. 잡아먹으면 되잖아. 해서 인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머스크도 돈이 많지만 테슬라도 돈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리튬주들이 있어요. 근데 추천은 아닌 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거든요. 소개해드리려고. 근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야 이게 이 원자재 광산주들이 진짜 위험하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이런 채굴 광산주는요 정부 규제도 있고요 환경단체의 반발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랑 공급 계약했다가 무기한 연기하는 회사도 있고요 계약 취소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채굴을 시작도 안 한 회사도 있어요. 심지어 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주식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리스크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리튬 관련 주식들이 들썩이는 수준이 있으니까 리튬 ETF나 이런 주식들 들어있는 원자재 ETF나 아니면 여기 희소자원이나 희토류 이런 것들 미국의 전략 금속, 전략 자원들이 들어있는 ETF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ETF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보시면 어차피 테슬라 이슈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장은 메가 트렌드고 신냉전 탈세 계약까지도 계속 이어지니까 단기, 중장기 다 괜찮잖아요. 모멘텀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빠질 때. 아마 리튬 이런 건 들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리튬 ETF 이런 건 워낙 핫했던 주식이니까 지금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희토류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리튬 주식은 좀 한번 보려고요. 근데 너무 개별 주식은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저도 ETF로 그냥 퉁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당분간 또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을 또 인수한다고 할지 아니면 머스크가 어떤 발표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스크 테슬라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바이든도 신냉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소개드렸는데 국바 물자 생산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실상 전쟁 시작됐죠. 신냉전 여기 전쟁이나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해놨는데 이미 신냉전 준비하면서 전략 자원이라 불리는 이 주요한 자원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튬이나 니켈 뭐 이런 주요한 금속들을 지원해주는 법안까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리튬 및 원자재 기업들 지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당분간은 러시아, 미국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끝나도 신냉전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랑 뷰가 비슷한 리포트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전쟁 끝나도 루소포비아래요. 러시아에 대한 포비아, 공포는 남아있을 것이다. 봤더니 지금요 미국의 반러 감정이 최고치랍니다. 여기 보시면 미디어에 언급된 반러 감정 관심도는 역대 최고치가 되고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역대 최고치 거의 90% 육박이에요. 반러 감정이 지금 사상 최고치랍니다. 지금 그래서 1983년 이후 최고치니까 이제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게 바이든이 이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쟁이라는 걸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반러 감정이 지금 극대화되면서 계속 신냉전 분위기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분간 이런 주식들에 조금 계속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도 탈세계화는 이미 시작이 돼서 편가르기 시작됐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연합은 손잡고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뒤에서 손잡고 도와주고 있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편가르기 하는 상황이라서 전략 자원 누가 더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로 자기들끼리 자원을 보내주느냐 확보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주식들의 값어치는 계속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바이든이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라고 좀 느낀 게요. 대놓고 푸틴은 전쟁 범죄자니까 재판 보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사실 바이든이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 덮으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마하면서 이렇게 좀 화해하는 제스처를 할 텐데 대놓고 이제 더 판을 키우려는 느낌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제대로 한번 너 그냥 아주 그냥 러시아 끝장내줄게. 그래서 중국도 같이 끝장내버릴 거야. 약간 이런 의도가 보이는 기사인 것 같아서 또 여기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세는커녕 지금 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관련 기업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유 에너지 주식들 개별 주식 공부가 어려우면 역시 ETF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ETF도 배당도 다 주고 하니까요. 여기 좋은 주식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인수한 옥시덴탈도 잘 나가고 미국의 최대 천연가스 수출 회사도 좋고 천연가스 대표 가스 회사들인데 너무 급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추가로 매수는 저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급등주엔 따라타기는 자제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또 기회가 온다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를 넘어서 이미 식량 이런 거 식물
곡물 심는 시기가 지났다면서요. 파종이라 그러나요? 그 심는 시기가 지나서 이 전쟁 끝나도 당장 해결이 안 된다면서요. 식량 지수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 세계 식량 지수도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러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모여 있는 ETF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블룸버그가 기사 내면서 물론 이런 건 좀 극단적인데 여기서 식량 가격 더 올라갈 여지가 너무 많다. 당분간 떨어지기 힘들다 하던데 물론 이런 월가의 기사를 너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너무 이거에 맹신하시면 안 되는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이제 오죽하면 제가 그냥 웃겨서 가져왔는데 인플레 이대로 가면 우리 스시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초밥 롤을 먹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런 거 과자 하나 올려서 먹어야 될 수도 있다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외국인이 올려놨던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제 비싸가지고 안 그래도 비싼데 초밥 그쵸? 그래서 식량 관련 주식들 에그플레이션 비료나 원자재 주식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ETF도 괜찮고요. 역시 잘 모르거나 물론 잘 모르는 분야는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역시 대표 ETF나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좀 조정 올 때 사는 게 낫겠죠. 정리해놨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요것도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사실은 식량 대란은 뭐 앞으로 오죽하면은 대체 육류가 나오겠습니까? 비욘드 미트 이런 게 주목받았던 게 사실 다 이게 기반인데 이제 이거는 중장기 메가 트렌드에 들어가니까요.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보면 좋겠고 그래서 요거는 관련 주들은 넣어놨는데 카페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일매일 여기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넣어놨습니다. 저도 크게는 안 넣어요. 저는 이제 주력이 성장주라서요. 요즘 성장주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 계좌도 박살인데 그래도 해지용으로 조금 넣어놓고 얘네들은 좀 올라주더라고요. 그렇죠? 인플레 관련주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또 괜히 나중에 고점에 이렇게 막 몰빵해서 들어가면 또 크게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적절히 이렇게 해지 차원으로 일부 넣는 거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냉전, 탈세계와 테마가 또 올해 이슈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